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2020년 6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6월 3주가 되겠는데요. 기준은 6월 1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6%가 상승하고 전세가격도 0.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조사기간은 6월 9일 화요일부터 6월 15일 월요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6월 17일 수요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의 영향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0.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수도권은 지난주 0.14%에서 이번 주 0.18%로, 서울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7%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방도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5%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5대 광역시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17%, 8개도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11%, 세종시 지난주 0.62%에서 이번 주 0.98%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세종이 0.98%, 대전은 0.85%, 충북 0.81%, 인천 0.26%, 경기 0.22%, 울산 0.09%, 강원도 0.08% 등은 상승했고요. 광주는 0.00 보합이 되었고, 제주도는 마이너스 0.05% 하락, 경북도 마이너스 0.03% 등은 하락이 되었습니다. 공표지역 전국의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111개에서 124개로 증가되었고, 보합지역은 26개에서 19개로, 그리고 하락지역은 39개에서 33개로 감소가 되었는데요. 역시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에도 상승지역은 증가했고요. 하락지역은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수도권은 0.18%가 상승했는데 서울은 0.07%가 상승했고요. 인천은 0.26%가 상승했고 경기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7%가 되었는데요. 역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죠.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잠실의 마이스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동 지역은요, 6단지와 11단지가 지난 12일 그리고 15일에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에도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 재건축은 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으로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북입니다. 14개구가 되겠는데요. 0.04%가 상승했습니다. 동대문구는 0.08%, 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마포구 0.07% 등은 주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강북도는 모든 구에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0.09%가 상승했는데 강남 4구입니다. 송파구 0.14%는 GBC와 잠실 마이스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구 0.11%는 압구정동, 대치동,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서초 0.10%, 강동구 0.07% 등은 신축 및 주요 단지 매물이 소화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남 4구 2위 지역입니다. 양천구 0.13%는 목동 6단지와 11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면서 구로구 0.11%는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 0.09%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도 지난주 0.21%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26%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부평구 0.42%가 상승했는데 부평구는 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에 영향이 있는 부계동 그리고 삼산동 위주로
서구 0.36%는 청라지구 신축 위주로, 연수구 0.28%가 상승했는데 송도동, 연수동 위주로, 동구 0.07% 상승했는데 역세권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경기도도 대부분 지역의 수도권 지역이 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0.19%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안산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죠. 0.44%는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하남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0.42%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 0.40%는 역시 교통호재가 있는 6호선과 8호선 연장 있는 교문동, 인창동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천시 0.04%는 신규 입주 물량 해소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원 장안구 0.57% 상승했습니다. 팔달구도 0.44%가 상승했는데 역시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교통호재 및 신규 분양, 화서역 푸르지오 등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 0.46%는 영덕동, 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 0.38%가 상승했는데 풍덕천동 외곽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이번 주 0.15%가 상승했는데 5대 광역시는 0.17% 상승, 세종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0.98%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대전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번에 대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데요. 대전은 0.85%가 상승했습니다. 비규제,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유성구 1.25%는 연축지구 가까운 전민동, 문지동, 관평동을 비롯하여 저평가 인식 있는 송강동, 장대동 등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서구 0.89%는 월평동, 둔산동, 탄방동 위주로, 대덕구 0.59%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대화동, 법동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천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울산으로 넘어갑니다. 울산은 이번 주 0.09%가 상승했는데 남구 0.16%가 상승했습니다. 남구는 상업시설이 접근이 양호한 삼산동, 학군이 양호한 옥동 위주로, 북구 0.11%는 매곡동, 천곡동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요. 중구 0.10%는 우정혁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울주군 0.00%는 범서동, 온양읍 신축단지는 상승하였으나 삼남면 구축은 역세권 사업 지연으로 하락하면서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0.62%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98%가 상승했습니다. 교통요건이죠. BRT 보조라인 개선 기대감 있는 고운동, 아름동과 접근성이 양호한 도담동, 새롬동, 외곽 저가단지 소재한 금남동, 조치원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8개도도 올랐죠.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11%로 상승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 이번 주 많이 올랐습니다. 6월 15일 기준 0.81%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강원은 지난주 0.09% 상승했는데 이번 주는 0.08%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충남도 이번 주 0.06%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경남은 0.04%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요. 전남과 전북은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경북 지난주 0.08% 하락, 이번 주는 0.03%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요. 제주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3%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8개도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충북입니다. 역시 청주시 청원구 이번에 6월 15일 기준 많이 올랐습니다. 1.33%가 상승했고요. 흥덕구도 1.31%가 상승했고, 서원구는 0.84% 상승, 청주시 상당구 0.73% 상승했고요. 충주시 0.50% 상승, 제천시는 0.00 보합이 되었고요. 음성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8개도 중에서 8위를 차지한 제주시 이번 주 마이너스 0.04% 하락,
서귀포시도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6월 3주가요. 6월 15일 기준이 되겠는데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역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지역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정비사업 및 교통 호재에 영향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교통 호재 및 신규 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역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격이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특히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해서 이사라든가 보배 그리고 인테리어 등 자영업자의 생계와 연결되는 서비스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 갭 투자는 내버려 둔 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방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즉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갭 투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30, 40대 세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규제를 내놓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다시 두더지 잡기식으로 규제를 쏟아내다 보니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땜질식 규제가 아닌 공급적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새로운 부동산 조세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